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 입심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데이터 센터 칩 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도체 업계 각 분야별 강자를 꼽으라면 아마 여러 이름이 나올 겁니다. GPU 분야는 엔비디아, CPU에서는 인텔과 AMD,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바일 프로세서는 퀄컴, 이렇게 다양한 반도체의 종류만큼이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들도 제각기 다르죠. 그런데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아니면서 이런 기업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그리고 맥 라인업에 들어가는 M 시리즈 등 애플 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는 출시가 될 때마다 업계 최고 사양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애플은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등 최종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분야에까지 진출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애플의 진출이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존의 팹리스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더 설명하는 게 입 아픈 수준이죠. 2009년 당시 CEO였던 팀 쿡이 일명 팀쿡 독트린이라 불리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로 애플은 반도체 독립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팀쿡 CEO는 제품에 들어간 1차 기술을 소유하고 제어해야 하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장에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후로 애플은 자신의 말을 지켜갔어요. 처음에는 아이폰 프로세서인 A 시리즈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M 시리즈 반도체도 공개하면서 맥 라인업에도 자체 반도체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이 두 종의 반도체 시리즈의 경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각종 벤치마크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R1 칩, 워치에 들어가는 S 시리즈, 에어팟에 들어가는 H 시리즈 등 다양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통신칩, 모뎀칩 등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도 자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두고 이 기업이 반도체 개발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애플이 만든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용자가 챗GPT에게 이번 유럽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고 가정합시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챗GPT는 즉각적으로 그럴듯한 유럽 여행 계획을 짜서 답변을 줄 거예요. 딱 보기에도 이런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AI가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가 적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다면 이런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최신 기기여야 한다던가 혹은 PC의 사양이 엄청 좋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최소한의 사양만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는 AI의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유저의 디바이스가 아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연산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 센터 AI로 나뉩니다. 온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동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커봐야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나 몇십 센티미터를 넘어가지 않는 PC와 수백 수천 평의 면적의 반도체를 빽빽하게 채워넣은 데이터 센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연산 능력이 뛰어날지는 너무 명백하죠. 복잡한 AI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I를 사용하는 유저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 데이터 센터에 접근해 AI를 사용하는 것이죠.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것처럼 애플이 전문하는 반도체 분야는 엣지 디바이스의 프로세서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설계해온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는 메커니즘이 사뭇 다르죠. 즉 애플에게 있어서도 이번 데이터 센터 반도체 설계에 뛰어드는 일은 어느 정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프로젝트 ACDC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pple Chip in Data Center의 약어죠. 나름 기발한 이름인데요. 애플의 새로운 AI 반도체가 그 이름만큼이나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닌 제품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애플이 개발하는 반도체는 주로 인퍼런스에 치중된 칩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은 어떤 차이인가? 여기 띄워져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트레이닝은 이름 그대로 AI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는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해요. 단순히 설명하자면 개발자들이 열심히 AI에게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트레이닝 시키면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인퍼런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효용을 얻어가는 시기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딱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작업은 서로 다른 작업이지만 행렬 연산이라는 수학적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거든요. 비유하자면 나에게 좋은 계산기가 있으면 덧셈 작업도 할 수 있고 뺄셈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렬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반도체가 있다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두 작업 모두를 위해 이 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반도체가 트레이닝보다 인퍼런스 작업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할 때면 최적화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보도된 것처럼 애플이 오픈 AI와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애플이 직접 AI 모델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면 이 기업에게 있어서 반도체의 트레이닝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훈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에서 사오면 그만이니까요. 애플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기기의 네이티브 앱으로 탑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만 하면 될 거예요. 즉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트레이닝보다는 실제 사용자 경험에 더 밀접하게 연결된 인퍼런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애플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는 메가 프로세서인 M 시리즈 반도체를 기반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올해 안으로 자체 프로세서가 장착된 데이터 센터를 통해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기기에 탑재된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은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간단한 AI 프로세싱은 디바이스가 자체적으로 하고 보다 복잡한 연산은 자체 서버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스탠스로 보이죠. 예를 들어 부재중 알림을 전달한다던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은 기기 내부의 칩으로 처리를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기사를 요약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작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애플이 진출하는 타이밍도 참 적절한데요. 애플이 최근 본격적으로 AI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챗GPT의 출시 이후 테크업계가 온통 AI로 시끌거릴 때에도 애플만큼은 유독 AI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 컨퍼런스콜에서 팀쿡 CEO가 우리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AI와 머신러닝을 통합하여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며 수년 동안 이를 제품의 기능에 적용해왔다고 말했을 때도 그다지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었죠. 당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었던 애플의 AI 기능이라고 해봐야 시리와 오타 수정 기능 정도가 거의 전부였거든요. 심지어 둘 다 사용자 경험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시장에선 애플이 AI에서만큼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은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연례 행사죠. 2013년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은 서서히 AI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포괄적인 AI라는 용어 대신에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행사의 성격에 맞게 머신러닝, 트랜스포머, 대규모 언어 모델 등의 개발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요. 당시 애플이 공개했던 AI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중의 관심은 같은 행사에서 발표된 비전 프로가 모두 가져갔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때부터 애플이 AI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7월 애플은 자체적인 챗봇 서비스 애플 GPT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이어 이 기업이 구글, 오픈AI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7일 공개한 새로운 아이패드 시리즈에 탑재된 M4 칩을 소개하면서 애플은 이를 두고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라고 홍보하기도 했죠. 엊그제 저희 머슬 뉴스레터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5월 11일에는 블룸버그를 통해 애플과 오픈AI 간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이폰 16, iOS 18부터는 애플 기기에 챗 GPT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애플의 AI와 관련한 떡밥이 속속들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대규모 AI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2024년 WWDC를 통해 애플이 자사의 AI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렇듯 애플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기업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지켜본 투자자라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의 왕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애플이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워낙 최종 제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한 애플이라 이 기업이 반도체 부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면 관련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애플이 반도체 생산 위탁업체를 삼성전자에서 TSMC로 옮겼을 때, 인텔맥에서 M 시리즈를 탑재한 맥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을 때,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자체 칩 개발로 브로드컴 및 퀄컴과의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을 때 반도체 업계는 매번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이런 애플이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다면 엔비디아의 지위마저도 흔드는 계기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애플의 AI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먼저는 애플이 개발하려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고객사를 뺏어오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고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애초에 애플 본인도 엔비디아의 주요한 고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이 개발하는 반도체는 인퍼런스에 치중된 반도체로 예상이 돼요. 이에 반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들인 H200, H100, A100 등은 트레이닝에 특장점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트레이닝에만 강점이 있고 인퍼런스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인퍼런스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애초에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작업이 칼로 자르듯 딱 나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특장점이 있는 제품들이고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 또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들이죠. 다시 말해 애플은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닌 셈입니다. 애플은 AI 트레이닝을 위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구글의 TPU를 비롯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는 커스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애플이 만드는 AI 반도체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자급자족형 제품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 애플이 만든 이 반도체가 애플 바깥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란 뜻이죠. 애플이 자신들의 A 시리즈, M 시리즈의 반도체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나 PC 제조사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정리하자면 애플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타격을 입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은 현재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플이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것도 실제 기술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사실 애플이 현재 보유한 엔드 디바이스의 기기 수를 생각하면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배포된 애플의 기기 수는 22억 대를 넘어서는데요. 애플이 당장 데이터 센터형 칩을 개발한다고 해도 애플의 자체 서버만으로 이 모든 엔드 디바이스를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테니 말이에요. 오랜 기간 미국 증시의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애플은 AI의 등장과 함께 그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33% 넘게 오르는 동안 애플의 주가는 8% 남짓밖에 성장하지 못했죠. 이제는 애플도 AI를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오는 6월 WWDC에 대해 말하며 Absolutely Incredible, 앞글자만 따면 AI를 거듭 외친 만큼 어떤 혁신적인 AI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